마이, 달기, 포사, 하은주 순서대로 미인이 하나씩 등장하는데 그 포사란 여자는 출생부터가 남달라요. 하나라 말기에 궁중에 용이 2마리가 내려와서 침을 토하고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점쟁이들로 점을 치니까 은나라까지는 완전히 그 재정일치, 그러니까 집정정치를 펼쳤을 때예요. 모든 거를 점을 쳐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모든 걸 다. 그래서 갑골편이 수십만 편이 나온 거예요. 갑골편이면 가면 전부 점친 결과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언제 누가 어떻게 점을 쳤다는 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게 다 써있어요 거기에. 그걸 보고 그 나라 역사를 짐작을 한 거예요. 역사가 없고, 말하자면 은나라 시절에는 그 나라의 모든 결정은 일단 점을 친 후에 신의 뜻에 따라서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달기란 여자가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라 말기에 용 2마리가 궁중에 왔다가 궁중의 정원에 내렸다가 하늘로 올라가 버린 거고 침을 토하고 간 거예요. 그 침을 점쟁이를 불러서 점을 치니까 보관하는 게 길하다 해가지고 박스에 담아가지고 그걸 궁중에서 보관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무려 그 은나라가 600년 그 역사를 가졌는데 600년이 지나도 한 번도 연 적이 없었는데 주나라 때 주 여왕인가 주 선왕인가 그때 상자가 열린 거예요. 상자가 열리면 침이 그 안에 있던가 말라붙어서 색깔이 이상하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편안한 조그만 도마뱀 한 마리가 박스에서 튀어나오더니 후원으로 도망을 친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궁중에서 일하는 무술이 아이가 있었어요. 7살 넘은 여자애가. 걔가 후원에서 놀고 있는데 벼랑간 조그맣고 새까만 도마뱀 한 마리가 치마 속으로 싹 들어가더니 사라져버린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어디 갔는지. 하여튼 사라졌어요. 그런 다음에 그 아이가 15살이 됐는데 배가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8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수천년인데 배가 불러오니까 기절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를 낳은 다음에 몰래 갖다 버렸어요. 그 당시 주나라에 무슨 노래가 유행했는가 하니 산뽕나무로 만든 화살이 나라를 망치려는 그런 요원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병사들을 시켜서 산뽕나무로 만든 활이나 화살을 파는 사람이 있으면 다 잡아라 이랬는데 촌사람 부부가 알지도 못하고 그걸 모르고 산뽕나무 활하고 화살을 가지고 시중에 팔러 나왔다가 병사들이 그걸 잡는 데 소리 듣고 기절해가지고 도망을 갇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멀리 숲으로 들어가 숨었는데 숨어있는 동안에 어디서 어린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린 거죠. 그래서 보니까 아주 예쁜 어린아이가 울고 있어서 마침 자식도 없길래 우리가 데려다 기르자. 그게 바로 그 궁녀가 내다버린 그 아이예요. 그래서 걔를 이름을 포사라고 지어가지고 아이를 길렀는데 어렸을 때부터 걔가 그렇게 이뻤대요. 나중에 그러니까 개같이 그 포사 같은 미인의 묘사가 중국 역사에서 처음 나와요. 포향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옥에 갇혀서 그 포향이 그 아버지를 빼내기 위해서 미인을 구해다 바친 것이 바로 포사인데 포사를 천금을 주고 사다가 그 활장수 부부한테서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엄청난 돈을 주고 사다가 걔를 1년간 교육을 시켰어요. 궁중 예절을 다 가르치고 매일 예를 들어서 무슨 산의 진미를 먹이고 향을 푼 목욕을 시키고 하니까 1년 후에는 포사인지 선녀인지 구별이 안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걔를 데리고 궁으로 들어가서 왕한테 바친 거죠. 거기에 이제 그 묘사가 나와요. 그 당시에 이제 유왕인데 마지막 유왕이 포사를 딱 보는 순간에 뼈가 다 녹아내리더래요. 그리고 입안이 말라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더래요. 야, 그렇게 괜찮은 묘사 참 오래간만에 봐. 뼈가 다 녹아내리고 입안이 말라서 말을 할 수가 없더래요. 딱 갈 데 없이 선녀가 하강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마력과 함께 몸에서는 청량이 풍겨나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확 뒤집힌 거죠. 그래서 바로 후궁으로 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애를 낳는 자기 원래 태자를 정비의 아들을 내쫓고 그 포사의 아들로 태자를 시키고 이렇게 해갖고 살았는데
포사가 그 당시에 천하 제일 미인인데 웃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유황이 맨날 속이 타가지고 야 어떻게 하면 너를 좀 웃게 할 수가 있니? 하니까 포사가 어느 날 저는 비단 찢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좀 좋아져요. 딱 그런 거예요. 막 긴장 얘기하지. 그래가지고 국전 중에서 팔이 이런 애들 있죠. 우리 반장님 팔 같은 팔이 이런 애들 불러다가 아 미안해 해빌도 반장 불러다가 야 당장 후원 창고에 가서 비단 100필을 잘라 꺼내다가 후궁 앞에서 찢어라. 매일같이 비단 100필을 찢어요. 그러니까 비단 찢을 적에 포사가 크게 웃는 것도 아니고 희미하게 미소를 짓고 있고 그 미소를 짓는 걸 본 유황은 꼭지가 돌아버린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한 달 동안 찍고 나니까 웃지도 않는 거예요. 미소도 안 띄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천하에 방을 붙였어요. 포사를 웃게 하면 황금 1000냥을 상으로 주겠다. 별놈들이 다 와서 상을 타가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안 웃는 거예요. 생전.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유황의 신하 중에 백석부라는 간신이 있었는데 그 간신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봉화를 올립시다. 그 당시에는 말씀드렸지만 한 왕권이 강력한 왕권을 가진 국가가 아니고 조그만 부족들의 연합이에요. 그리고 각 부족들이 병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나면은 봉화를 올리면은 각 부족에서 병사를 끌고 모여들어서 국가를 방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던 시절이죠. 그래가지고 그거 괜찮은 생각인데 그래가지고 봉화를 올린 거죠. 그러니까 각지 제후들이 병사를 이끌고 왕성으로 벌떼같이 모여드는 거예요. 사고가 난 줄 알고. 근데 와보니까 왕은 포사를 끼고 앉아서 술이나 처먹고 있지 적병이라면 구경도 못하게 되니까 어이가 없어 있으니까 객석부가 나와서 왕하고 왕비께서 노시는 중에 흥삼아서 한 거니까 그냥들 돌아가시라고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돌아가는 걸 보고 포사가 피식 웃은 거예요. 그거를 보려고 그 다음에 매일같이 봉화를 올린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두세 번 왔다가 이 가만히 보니까 배운신 노릇하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봉화가도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서쪽에 오랑캐가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봉화를 올렸죠.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바로 마지막 유황하고 포사하고 잡혀서 유황은 처형을 당하고 포사는 그 오랑캐 왕의 첩이 됐죠. 그런데 다시 신후라고 그 말하자면 지방 제후죠. 신후가 병력을 모아서 다시 수도를 탄하러 오니까 오랑캐 왕이 그 다음에 견유왕이라고 그랬어요. 견유이라는 게 오랑캐 지칭하는 말이에요. 오랑캐 왕이 포사를 놔도 그냥 도망가 버리고 포사는 거기에 절망을 해서 목을 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대민 셋이다. 마리하고 달기는 처형을 당하고 포사는 목매 자살을 하고 나중에 준추정국 시대에 가장 뛰어난 미인인 서신은 물에 빠져 죽었다고 그러고 학자들이 참 그래서 하은주 시대가 가고 견융이 쳐들어와서 서쪽으로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그 당시 도읍이 다 폐허가 돼버렸죠. 그리고 도읍을 옮겨서 간 곳이 그때부터가 춘추전국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때가 기원전 770년이에요. 춘추전국 얘기는 사실 춘추전국 시대 얘기가 참으로 재밌어요. 처음에는 나라가 1800개가 있었는데 전국시대, 춘추시대, 전국시대로 나눠져 있어요. 원래 두 개가 대략 합해서 550년간인데 그 시대에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사자성어 있죠. 이미 2500년 전에 그 말을 다 거기서 썼어요. 그리고 중국의 사상, 즉 동양사상이죠. 공자, 백자, 순자, 묵자, 법자 모든 것이 다 그때 나왔어요. 네. 그 얘기는 다음 시간부터 춘추전국에 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으신 얘기 중에서 좀 더 아시고 싶거나 하신 얘기 있으면 질문하세요.